정민은 창가에 앉아 마당의 감나무를 바라보았다. 가을이 깊어가며 잎사귀들이 하나둘 떨어지는 모습이 어쩐지 자신의 처지와 닮아 보였다. 아내 순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녀의 빈자리는 집 안 곳곳에서 느껴졌다.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11살 민호가 식탁에 밥상을 차려놓고 부른다. 어린 손으로 서툴게 차린 상이지만 정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딸 수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민호는 정민에게 남겨진 유일한 가족이었다. 우리 민호가 이제 정말 의젓해졌구나. 정민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느껴지는 몸의 이상 신호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지속되는 기침과 가슴 통증,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체중.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던 어제 의사의 말은 천둥 같았다. 폐암 사기입니다. 많이 늦었네요.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는 진단을 받은 순간 정민의 머릿속에는 오직 민호 생각뿐이었다. 자신마저 세상을 떠나면 이 아이는 혼자 남게 된다. 친척들은 있지만 모두 자신의 생활에 바빠 민호를 맡아줄 사람은 없었다. 할아버지, 왜 밥을 안 드세요? 아픈 데 있어요?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정민은 애써 미소를 지었다. 아직은 이 아이에게 말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길이 민호에게 가장 좋을지 아직 정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니야, 괜찮다. 할아버지가 좀 생각이 많았나 보다. 정민은 젓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하지만 음식은 모래처럼 목을 넘어가지 않았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안에 민호의 미래를 위한 답을 찾아야 했다. 병원의 하얀 복도를 걸으며 정민은 민호의 손을 꽉 잡았다. 오늘은 정확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다시 병원을 찾은 날이었다. 민호는 학교를 일찍 마치고 할아버지를 따라왔다. 할아버지, 괜찮을 거죠? 민호의 작은 손이 땀에 젖어 있었다. 정민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물론이야, 우리 민호. 할아버지는 튼튼하다고. 진료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타났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온화한 인상에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종양내과 이성우 과장입니다. 성우는 정민에게 인사를 건넨 후 옆에 서 있는 민호를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스쳤다. 민호의 얼굴 어딘가에서 익숙한 무언가를 본 듯했다. 이분이 손자분이신가요? 네. 민호라고 합니다. 성우는 한동안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담겨 있었다. 민호 역시 성우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진료가 시작되고 성우는 정민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해서 성우의 얼굴을 관찰하고 있었다. 갑자기 민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할아버지, 이 사람 엄마 사진 속에 있던 삼촌이에요. 순간 진료실이 조용해졌다. 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정민은 놀란 눈으로 손자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엄마가 대학교 때 찍은 사진이요. 엄마 옆에 서 있던 삼촌이 이 사람이에요. 민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성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잡았다. 수진. 그 이름이 그의 가슴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혹시 따님의 성함이 수진 씨인가요? 정민의 눈이 크게 떠졌다. 어떻게 우리 딸 이름을? 저는 수진 씨와 대학 동기였습니다.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12년 전 헤어진 연인의 아버지와 아들이 자신의 진료실에 앉아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정민은 성우를 찬찬히 살펴보았다. 딸의 대학 앨범에서 본 얼굴이었다. 수진이를 애틋하게 바라보던 그 청년이 지금 의사가 되어 자신 앞에 앉아 있었다. 당신이 그때 그 사람이군요. 진료실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정민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서히 번져올랐다.
딸을 버리고 떠난 남자, 그리고 손자가 태어난 것도 모른 채 살아온 남자가 바로 눈앞에 있었다. 당신이 그 사람이군요. 우리 수진이를 버리고 외국으로 떠난. 정민의 목소리에는 12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삼촌이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민호가 할아버지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하지만 정민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니? 성우는 떨리는 입술로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수진 씨가 임신한 것도, 민호가 태어난 것도 몰랐다고? 그럼 왜 연락도 끊고 외국으로 도망쳤습니까? 정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색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작은 하트 펜던트에는 S&S Forever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성우의 눈이 목걸이에 고정되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대학교 2학년 때 수진의 생일에 직접 만들어 선물한 목걸이였다. 수진과 성우상고의 이니셜을 따서 만든 것이었다. 수진이는 죽을 때까지 이 목걸이를 끼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말입니다. 성우의 손이 목걸이를 향해 떨리며 뻗어졌다. 정민은 그 목걸이를 성우의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이 목걸이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성우는 목걸이를 꽉 쥐고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12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아버지의 반대와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 통지서. 수진에게 제대로 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 떠났던 그날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강제로 보내신 거였어요. 수진 씨에게 편지도 썼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편지라고요? 성우는 흐느끼며 고백했다. 집안에서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제가 보낸 편지들도, 수진 씨가 보낸 편지들도 모두 아버지께서 막으셨던 겁니다. 정민은 성우의 진심 어린 눈물을 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품었던 분노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라도 민호 곁에 있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성우는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고 간절히 부탁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정민은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다. 성우의 진심, 어린 눈물과 간절한 부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12년간 쌓인 원망과 분노가 쉽게 사라지지는 않았다. 할아버지, 밥 드세요. 민호가 언제나처럼 상을 차려놓고 불렀지만 정민은 입맛이 없었다. 성우와의 만남 이후 몸의 컨디션도 더욱 나빠진 것 같았다. 민호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할아버지. 병원에서 만난 그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니?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맑은 눈으로 대답했다. 좋은 사람 같아요. 눈이 슬퍼 보였거든요.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정민의 마음이 또 한 번 흔들렸다. 그날 밤, 정민은 수진의 방에 들어가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다. 딸의 대학 시절 사진들 사이에서 성우의 모습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성우가 수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수진아, 아빠가 어떻게 해야 할까? 정민은 딸의 사진에게 속삭였다. 그때 바람에 앨범 페이지가 넘어가며 한 장의 편지가 떨어졌다. 수진이 생전에 쓴 일기장에 끼워둔 편지였다. 편지를 펼쳐보니 성우에게 쓴 것이었다. 하지만 보내지 못한 편지였다. 성우야, 너를 보내고 나서 매일 울었어.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랬으니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해줘. 정민의 손이 떨렸다. 딸이 끝까지 성우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날, 정민은 성우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어르신, 민호의 의료보험과 교육비,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그저 아버지로서 아들 곁에 있고 싶을 뿐입니다. 성우의 메시지에는 어떤 조건도 요구도 없었다. 단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그동안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만이 담겨 있었다. 정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면 민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해야 했다. 성우는 의사이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민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수진이가 살아있었다면, 정민은 중얼거렸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아버지가 나타난 것을 기뻐했을 것이다.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상처가 있었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온 것을 반가워했을 것이다. 그 순간 민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할아버지, 저 병원 삼촌한테 또 갈 수 있어요? 왜? 삼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면 나쁜 사람일 리 없잖아요. 민호의 말에 정민의 마지막 방어막이 무너졌다. 손자의 순수한 마음이 할아버지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낸 것이다. 일주일 후, 정민은 성우에게 연락을 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아버지가 나타난 것을 기뻐했을 거라는 생각이 그를 움직였다. 민호와 함께 식사나 하시죠.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약속 장소는 민호가 좋아하는 작은 한식당이었다. 식당에 도착한 성우는 손에 작은 선물 상자를 들고 있었다. 민호를 위해 준비한 축구공이었다. 며칠 전 몰래 민호의 학교 앞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축구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안녕. 민호야. 삼촌. 안녕하세요. 민호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다. 아이에게는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보다도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이 더 컸다. 이것 좀 봐라. 삼촌이 선물을 가져오셨네. 정민은 성우의 세심함에 조금 놀랐다. 성우는 민호에게 축구공을 건네며 말했다. 민호야, 삼촌이 축구 좋아한다고 들었어. 같이 차볼까? 정말요? 삼촌도 축구할 줄 알아요? 물론이지. 삼촌도 어릴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거든. 식사가 시작되고 어색했던 분위기가 점차 풀어지기 시작했다. 성우는 민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학교 생활, 좋아하는 과목, 친구들, 이야기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었다. 민호야, 혹시 엄마 이야기 들어본 적 있니?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가끔 말해주세요. 엄마는 예쁘고 착한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민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성우를 바라보았다. 엄마가 삼촌은 꼭 올 거라고 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다. 성우와 정민 모두 숨을 멈춘 듯 했다. 뭐라고? 정민이 놀라 물었다. 민호는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계속 말했다. 엄마가 꿈에 나타나서 말했어요. 민호야, 아빠는 꼭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라고요. 성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민 역시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 수진이가 그런 말을 했니? 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그래서 삼촌을 처음 봤을 때도 무섭지 않았어요. 엄마가 미리 말해줬거든요. 정민은 손자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딸이 정말 저 세상에서 이 만남을 주선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민호야, 삼촌이 앞으로 자주 만나러 와도 될까? 성우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에요. 삼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정민은 결심을 굳혔다.
비록 늦게 이어진 인연이었지만 손자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딸의 마지막 소원을 위해서라도 성우를 받아들이기로 했다.